안녕하세요. 핵심속소 바로 응용하실 무 오토캐드 60강 완성의 김혜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습도면 23번 객체 작성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여기가 보시게 되면 A라고 나와 있는데요. A 상세도를 한 번 더 그려보는 연습을 할게요. 보통은 상세도를 하면 배를 키워서 작업을 하잖아요. 여기 상세도 이 부분을 제가 2배 키워서 그리는 방법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폴리선의 폭을 0.3으로 설정해서 여기 지금 구두 신발을 제가 좀 해놨는데요. 끈 부분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끊어져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을 파단선이라고 하는데 파단선을 그려가지고 직접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신발을 좀 구성해 봤는데요.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그려보죠. 8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가 40입니다. 40대 8 입력했습니다. X 엔터 눌러서 분해를 하고요. 다음번 왼쪽에 큰 치수부터 갈게요. 간격 띄우기를 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68만큼 간격 띄우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높이가 되는 겁니다. 살짝 아래로 좀 내릴게요. 가운데 센터선 하나 작성을 해볼까요? 클릭을 하셔서 중심선으로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 사이드에 지금 위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면 간격이 7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이것은 가상선으로 바꿔줄게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호의 양쪽 사이드가 시작이 됩니다. 반지름 43 보여지실 거예요. 호에서 시작점 끝점 반지름 옵션 누르셔서 시작점 찍고 그 다음에 끝점을 찍으셔서 반지름 얼마 43 입력하고 엔터 눌렀습니다. 반대편은요 대칭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를 이쪽 위에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지름이 9입니다. 지금 중심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지름 9짜리 원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으로 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호를 또 구성을 할 텐데 호는 아래로 3만큼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8치수 보여지시죠? 4만큼 이렇게 간격을 띄우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호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호의 끝점이 되는 겁니다. 갑시다. 호 한 점 찍었습니다. 3 내려앉은 지점 여기 끝점 찍었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9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반대편 대칭으로 가겠습니다. 선택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조선 3은 이대로 둔 상태에서 또다시 간격 띄우기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윗선은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로 지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림을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도 지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3개 부분이 완성이 됐고 이쪽에 또 가겠습니다. 여기 8만큼 지금 간격 띄우기 되어 있고요. 차례대로 간격 띄우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3만큼 간격 띄우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 다음번에 또 8, 그 다음번에도 8 이렇게 간격 띄우기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4만큼 떨어져 있어서 2라고 간격 띄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얼마 떨어져 있냐면 18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제가 딜리트로 지웠고, 그래서 여기 있는 선과 점과 여기 있는 점을 잇게 되면 이 부분이 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딜리트로 지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도 자르기로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를 보실 것 같으면
또 3만큼 간격 띄우기가 됐습니다. 간격 띄우기 3 선택해서 여기 대칭으로 그냥 할게요.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C 중심점 잡고 2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복사로 해서 잡아서 교차점을 찍어서 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선은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 선도 지우겠습니다. 오른쪽에다 대칭을 해볼게요. MI 원 4개를 선택을 하시고 엔터 눌러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클릭을 해서 반대편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보조선을 일단 지워볼까요? 형상만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쪽에도 호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옵션으로 시작점을 찍고 끝점을 찍고 반지름 22 입력하셔서 이렇게 신발 한쪽을 얼추 틀을 만들었고요. 다음에 여기 끈을 좀 구성하겠습니다. 폴리선을 그릴 건데 어떻게 해요?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폴리선 PL 엔터. 첫 번째 포인트를 찍을 건데 여기에 폭 옵션 들어가셔서요. 폭을 얼마로 지정? 0.3으로 지정. 끝폭도 0.3.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원의 중심을 이렇게 찍으셔서 신발끈 부분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쪽 마련했죠? 한쪽 갑니다. 복사를 이용을 해서 기본점을 임의로 찍으시고요. 직교를 켠 상태로 가야 되겠죠. 사이가 8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48을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사이가 8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겠죠. 이로써 첫 번째 이제 여기 호 부분 작성하는 게 조금 복잡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로써 신발 모델링을 또 해봤습니다. 다음 2번 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체 가겠습니다. 원이 좀 많이 그려져 있네요. 근데 거의 지름 옵션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C 엔터 눌러서 지름 옵션 클릭하셔도 되고, 이번에는 리본에서 그냥 중심점 지름 옵션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 16이고요. 또 누르셔서 이번에는 22, 또 누르셔서 이번에는 중심점을 찍고 64, 또 클릭을 하셔서 이번에는 76, 다음번이요. 한 번 더 눌러서 클릭 82. 이렇게 원을 구성을 먼저 했습니다. 살짝 아래로 좀 내릴게요.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사선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센터를 기준으로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돌려 있어요? 15도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로테이트. 객체를 선택하시고요. 엔터 누른 다음에 기준점을 찍어서 복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시계 반대 방향 힘으로 15 입력만 하셔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5만큼 먼저 간격 띄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8만큼 간격 띄우기를 해서 만나는 지점 여기 선과 여기 선까지 이렇게 사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 클릭을 하셔서 딜리트로 잘랐고요. 없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필요 없으니까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3으로 지금 목깎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그래서 이 부분이 총 몇 개 있냐면 5개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원형 배열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 두 호랑 선이랑 선택 엔터. 배열의 중심점을 찍으시고요. 총 몇 개? 5개입니다. 그리고 연관을 해제한 상황에서 배열 닫기 하시면 이제 두 번째 객체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원형 배열 복습하신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객체는요. 시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원이 그려져 있네요. 중심점 지름 옵션으로 하나는 64, 중심점 지름 옵션으로 하나는 58로 하나 그려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아래 다리 부분을 좀 볼 것 같으면 45도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중심축을 기준으로 요만큼 45도 회전이 되어 있는데 전체 길이가 얼마냐면 47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7 길이가 되고요. 탭키 누르겠습니다. 각도 135도 주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다리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끝에가 어떻게 해요? 반지름 2.5로 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길이 47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기 때문에 이동을 이용을 하셔서 중심부터 여기까지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먼저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2.5를 둬서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여기 자르기를 이용하셔서 불필요한 부분을 일단은 자르기를 해서 없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로 지우고 여기도 한번 지울게요. 그 다음에 대칭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셔서 4분점부터 4분점까지 이어서 다리 부분 완성을 했고요. 가운데 반을 좀 해볼까요? 가운데 찍고요. 원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원에 여기 바늘을 그릴 건데 먼저 길이는 20입니다. 그리고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90도에다가 15 돌렸기 때문에 105도 입력하시면 되겠죠. 다음 아랫부분은요. 선택하시고요. 길이가 얼마요? 23입니다. 탭키 누르겠습니다. 각도가 45도 되어 있으니까 135도 입력하시면 되겠죠. 끝에도 마찬가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1.5로 원을 그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반지름 1.5로 원을 그렸습니다. 여기도 끝에까지 지점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이 점이 여기까지 와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간격 띄우기를 하면 되겠죠. 간격 띄우기 1.5 필요 없는 부분 자르기 하겠습니다. 자르기 여기도 자르기 했고요. 여기도 자르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분 그 다음에 시 침을 작성을 했고요. 다음에 여기 머리 부분을 좀 볼까요? 머리 부분을 볼 것 같은데 35도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사이드로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선을 기준으로 제가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길이가 반지름으로 구성이 돼서 일단은 먼저 나갈게요. 탭키 누른 다음에 각도 35도니까 90에서 35도 빼면은 55도가 되겠죠? 55도 입력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중심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10이라고 되어 있고요. 반지름 37 보여지실 거예요. 자, 원을 기준으로 중심점 기준으로 반지름 얼마요? 37입니다. 그럼 여기 꺾인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길이가 지금 3으로 되어 있네요. 1.5씩 간격 띄우기를 하겠습니다. 또 자르기를 이용하셔서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 주시고요. 이것은 한꺼번에 선택해서 지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 10 보여지시죠? 여기 교차점을 기준으로 10 원을 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림을 이용을 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고요. 자르기까지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쪽도 완성이 됐죠. 마찬가지로 보조선 그냥 하나 지울게요. 요거를 어떻게 해요? 대칭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찍어서 반대편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만 남았냐면 이제 실을 나타내는 파란색 폴리선만 남았습니다. 이 파란색 폴리선은 길이값이 3이고요. 폭은 0.5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성창에 가셔서 색상을 파란색으로 좀 지정을 할게요. 폴리선 PL 4분점을 찍어서 어떻게 해요? 폭 옵션 가셔서 몇 밀리요? 0.5mm요. 설정. 그 다음에 직교를 켜신 상태에서 왼쪽으로 얼마만큼이요? 3만큼 갔습니다. 다시 할게요. 폴리선 첫 번째 포인트 찍었어요.
폭 옵션 눌렀어요. 시작 폭은 얼마요? 0.5 입력 엔터. 그 다음에 끝폭도 0.5 그대로 엔터. 그 다음에 길이값 3을 입력하시고 엔터.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총 이제 이것을 이제 돌려야 되겠죠. 총 몇 개요? 12개죠. 12개 어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눌러서 배열의 중심점 찍으시고요. 총 몇 개요? 12개요. 입력 하십니다. 그리고 배열 닫기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얼추 시계의 형상이 완성이 돼 가고요. 마지막에 여기에 해치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도면층 바이레이어를 제가 갔어요. 물론 여기에서 해치 도면층을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치 도면층 바꿔놓고 해볼까요? 이번에는 해치 선택합니다. 솔리드 객체 있고요. 해치 색상은 몇 번으로 바꾸시냐면 6번으로 바꿀 거고요. 해치 투명도는 5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내부 포인트를 찍어 주셔야 되겠죠. 여기 한 점, 여기 둘, 여기 셋 클릭을 해서 모두 해치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객체는요. 거기에 도면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네 번째 객체 같은 경우에 보시면 길이를 200으로 줬는데 실제 길이는 130으로 간격 대비를 한 겁니다. 사이에 보시면 이런 선들 보이잖아요. 요것을 파단선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긴 것을 가운데를 커팅을 해서 치수를 실제는 130이지만 200이라고 표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파단선 부분은 여기 상세도 부분에 치수를 바탕으로 하셔서 그림을 그리고 상세도를 그리기 위해서 2배 키워서 이렇게 또 한번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객체 들어갈까요? 왼쪽에 원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점을 찍고요. 도면층 다시 외형선으로 바꿔놓고 첫 번째 찍고 반지름 33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중심선이 지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센터가 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6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센터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육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전체가 어떻게 되죠? 지름이 29인 원이 되는 겁니다. 원 중간점을 찍어서 지름이 얼마요? 29인 원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원의 외접으로 지금 육각형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육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서부터 센터선을 먼저 하나 좀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4분점부터 끝까지 선을 하나 그려주고 사이에 필요 없는 거 자르기를 하셔서 없애주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원에 외접하는 육각형을 그리시면 되겠죠. 단축키 BOL 엔터 면의 수 6개 입력 폴리곤의 중심 선택을 하시고요. 원의 외접이겠죠. 마우스를 이쪽 방향으로 클릭을 하셔야지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보조선은 이것은 중심선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자르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선택하셔서 지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복객체 보이실까요? 이 선과 이 선이 지금 같이 맞는 상황입니다. X 엔터 눌러서 분해를 깬 다음에요. 조인 아시죠? J 엔터 눌러서 선택하시고 엔터 눌러도 이렇게 한 손으로 됩니다. 다시 한번요. 조인 선택하시고 엔터. 이때는 중복객체 삭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만큼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조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다음번에는요. 반지름 17, 8 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간격 띄우기를 얼마만큼? 한 130만큼 간격 띄우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반지름이 8이고요. 여기가 반지름 17로 원이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수평선을 좀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반지름 45로 목긋기가 되어 있습니다. F-엔터, 반지름 45 입력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때요? 없어져 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없어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르지 않기 모드를 이용하셔도 되겠죠. F-엔터, 지금 반지름 값을 45로 주는데 자르기에 가셔서 자르지 않기 옵션으로 갑니다. 선택해서 이만큼,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해서 이만큼. 모자라는 부분은요, 연장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자르지 않기도 또 해봤어요. 여기 또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파단선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좌표 추적을 먼저 30도로 설정을 할게요. 극좌표 추적을 켜고요. 각도를 30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시작을 할까요? 임의로 여러분이 포인트를 찍으시면 됩니다. 자, 선을 그릴게요. 임의로 가운데 지점이 되어 있는데 Shift 오른쪽 키 눌러서 근접점 찍어서 근처 부분에다가 포인트 누르셔도 됩니다. 지표 이렇게 30도 선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가 있냐면 4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꺾였습니다. 또 4만큼 갔어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포인트 하나 찍어줬습니다. 다시요. 이제 여기서부터 반대로 또 갑니다. 반대로 얼마만큼이요? 전체 길이가 4잖아요. 또 8이라서 4만큼 가고, 그 다음에 또 꺾일 겁니다. 얼마만큼요? 4만큼 가고, 그 다음에 끝부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파단선을 그려줍니다. 이 선과 이 선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조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만큼 한쪽 그린 거고요. 반대쪽으로 얼마만큼 복사를 했어요? 오른쪽으로 4만큼 복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파단선 되는 거고요. 사이를 이렇게 자르기로 없애주시면 이 사이는 객체가 길지만 사이에 끊어짐이 있다라는 표시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상쇄도를 기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정도 포인트 잡고요.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A땡땡이라고 한번 글씨를 또 써볼까요? 문자 가셔서 단일행 문자 갑니다. 첫 번째 포인트 찍고요. 아까 15로 해서 그냥 15로 한번 해볼까요? 0도 찍어서 알파벳 이렇게 A라고 입력을 하고요. 엔터 치겠습니다. A10이 상당히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1번 특성 팔레트를 띄우겠습니다. 여기 높이가 10으로 돼 있잖아요. 한 5로 설정을 해줘 볼게요. 좀 적당한 것 같네요. 여기서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동을 해서 제가 이쪽으로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A 상쇄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확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상쇄도 그리실 때는 이렇게 범위가 작게 한쪽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전부 다 필요 없는 것은 이렇게 자르기를 다 합니다. 이것만 남게요. 그리고 나서 요것은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로 지워줍니다. 이쪽에다가 앉혀줄게요. 그럼 이게 이제 A 상쇄도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번 치수를 또 한번 매겨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있는 치수를 매겨버리면 치수선 갈게요. 저희가 4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선형 치수로 클릭하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4만큼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도 지금 4만큼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렬 치수로 갈까요? 이렇게 갔다고 칠게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죠? 상쇄도이기 때문에 2배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객체를 잡고요. 포인트 가운데를 좀 줘서 2배 키웠어요. 2배 키웠더니 어떤 현상이 되죠? 치수도 마찬가지로 2배가 커져서 값이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떻게 적용을 하시냐면 여기 선을 치수를 선택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어디까지 가시냐면
여기로 갈게요. 선형 치수 축척이라고 보이잖아요. 여기 축척 값을 뭘로 주시냐면 2배 키웠기 때문에 1로 하지 않고 0.5배로 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숫자가 4로 바뀌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를 선택하셔서 어디까지 가신다고요? 밑으로 쭉 내리셔서 1차 단위 있습니다. 1차 단위에 선형치수 축척을 1에서 어떻게 해요? 0.5로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문자 편집이 아니라 이 자체로 값을 0.5배 줄여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치수를 매기다 보면 치수의 화살표가 너무 많잖아요. 클릭을 해서 여기까지 하나 그려주고 다시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지금 화살표하고 문자가 같이 주어져 있는데 한번 유형도 바꿔보자 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86이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해요? MA를 누르셔서 클릭을 하시면 또 바뀌어지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선택을 하셔서요. 화살표 1, 2가 닫고 채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뭘로 바꿔본다? 기울기로 한번 바꿔보자. 이것도 기울기로 바꿔보자. 치수 유형도 한번 바꿔보실 줄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MA 눌러서 다른 치수들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도 치수 한 번 더 갈까요? 각도 치수를 매겨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해서 각도는 30도 그대로 놓고 어떻게 해요? 화살표 1번은 기울기, 2번도 마찬가지로 기울기 이렇게 해서 유형 바꿔보는 것도 연습을 하셨습니다. 4번 객체가 은근히 좀 작업이 많았어요. 이렇게 파단선 그려가지고 어느 정도 상세도로 할까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2배 확대를 해야만 하죠. 그래서 스케일러 2배를 줬더니 치수의 값도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1차 단위 탭에 가셔서 치수 축척을 0.5배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예제 갑니다. 5번 예제는 여기에 비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으로 좀 한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사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이즈는 50이고요. 또 한 변은 56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이 이동을 하셔도 되고 스케일로 조정을 하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한번 스케일로 해볼까요? 도면층을 외형선을 바꾸겠습니다. 사각형. 이번엔 회전 아니고 회전하지 말고 회전 옵션을 이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선택 점 찍었어요. 회전을 클릭을 하셔서 45도 주겠습니다. 길이가요. 56 탭에 56 엔터 눌러서 큰 사각형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56이 어떻게 가야 되죠? 50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스케일 해줄게요. 객체 선택했습니다. 기준점 가운데로 잡아야 되겠죠? Shift 오른쪽 키 눌러서 기하학적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포인트를 찍어줬습니다. 그 다음에요. 복사 옵션 눌렀습니다. 축척 비율을 지정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희망이 앞에 50/ 현재 56 엔터. 이러면 이제 56이 50으로 스케일이 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선을 한번 그려보는데 가운데 원이 먼저 그려져 있네요.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 이것은 중심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가운데에 반지름이 12짜리 원이 하나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양 사이드로 39만큼 또 11 이렇게 간격 띄우기가 되어 있습니다. 간격 띄우기 11의 절반을 먼저 왼쪽 오른쪽 가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겠죠? 어떻게 해요? 39 가겠습니다. 39의 이제 절반이겠죠. 선택해서 하나, 선택해서 둘, 이렇게 네 군데를 한꺼번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르기를 해서 없애주는데 먼저 이것은 이렇게 마감을 먼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목깎이로 먼저 실행을 할게요. 자르기에 가셔서 자르기로 바꿔주시고요. 반지름 가셔서 0이라고 설정합니다.
다음 다중 옵션을 이용하셔서 먼저 이렇게 마감 칠 거를 이렇게 남을 거를 선택을 합니다. 잘라질 부분이 아니라 남을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마감을 지워 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가고 자르기 했을 때 짜투리 객체가 없게 됩니다. 다음은요, 이젠 자르기 합니다. TR로 클릭을 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자르기를 했고요. 가운데는 한꺼번에 선택을 하셔서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자르기 한 번 더 있네요. 이쪽 안쪽도 해줄게요. 네, 5번째 객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축척을 이용해서 현재 축척과 희망 축척이 있다면 축척 비율은 희망 축척 슬래시 현재 비율이라는 거, 그것만 더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나중, 희망이 앞에 슬래시 현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